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인당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운동이 아니고 이제 사랑하되 애쓰지 말 것이라는 책을 선물 받아서 그 북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김은희 작가님 친필 사인까지 받은 책이에요. 15년차 호텔리어의 솔직한 고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지만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사표를 내시고 그 엄마라는 역할을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치열하게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주셨어요. 홍구슬 작가님 채널에서 김은희 작가님 이야기 인터뷰하신 내용들을 보고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고 용기를 주시고 거지같이 시작하라고 하셔서 저도 오늘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이 환경도 이렇게 지금 너무 지저분하지만 일단 켰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리고 운동으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운동으로서 어떤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또 다른 주제로 이렇게 바뀐다는 게 제 발목을 계속 잡고 오히려 계속 뭔가를 시작하는 거를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 채널을 누가 성적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제 기준에서 제가, 나 또 못했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작을 하기가 다시 두려웠는데, 이 책 속에서, 뭐라고 해주냐면요.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도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있다면 그건 내일의 당신 단 한 명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고 한 발짝씩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일도 육아도 가장 자연스러운 나답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속도에 맞춰 걸어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쉬어가더라도 멈추지만 말자 라고 인트로에 벌써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다시 내고 이 책 속에서 좋았던 내용들을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와, 이거 내 마음이다 막 싶고, 저도 책 쓰고 하는 게 꿈인데, 내가 썼다면 이런 내용을 담을까?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내용도 되게 많고, 엄마가 되고서는 이런 마음 진짜 많이 갔죠.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되돌아보면 사실 내 문제일 때가 진짜 많죠. 처음엔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아이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아이의 모습을 보며 잊고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의 모습들을 다시 기억해내기도 했다. 그렇죠. 정말 얘 왜 그러는 거야 싶은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이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기는 힘들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서도 아이들의 행동이 결국 개선되는 것은 엄마와 아빠의 그런 말투, 억양, 놀아주는 육아 태도를 고치고 나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랬듯이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내 행동과 내 생활을 달리 했을 때 아이들도 남편도 그리고 내 자신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프레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대요.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이유가 명확해지고 더 나아가서 목표 설정까지 가능해진다. 그래서 김은희 작가님은 거실 한편에 있는 작은 수납장에다가 아이들 태아 수첩부터 성장 앨범, 그리고 남편과 자기 앨범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은 다음에 추억충전소라는 이름을 붙여줬더니 의미 없이 그냥 있던 수납장이 가족의 보물 1호가 되었고, 귀찮고 그랬던 집안일도 행복주유소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대요. 그랬더니 행복주유소에서 재충전을 마친 남편과 아이들이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해요. 몸이 건조한 일상이라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표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못할 바면 하지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완벽할 필요는 없고 항상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없다. 또 항상 같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완벽한 엄마 대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엄마가 되자라고 스스로 육아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자. 나의 한계점을 설정하려면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가장 크게 화나고 뭘 가장 힘들어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한계를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걸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엄마도 어떤 의무감 대신에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진정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영적 교사 에크하르트 톨레는 그의 저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어디에 있든 온전히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참을 수 없다면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바꾸거나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고 조금씩 노력하면 됩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선배의 맘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때가 좋을 때예요. 아이들 진짜 금세 훌쩍 커요. 지금 즐겨요. 라고 말해요. 그분들은 다 지나가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거 힘들건 아니건 그거와 상관없이 이 시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 깊이 저도 항상 매일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돌아올 시간인데 힘들다고 불평만 하면서 보내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 알랭드 보통은 우리는 아이를 위해 빵에 버터를 바르고 이부자리를 펴는 것이 경이로운 일임을 잊어버린다 라고 말했대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일상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 별거 없습니다. 재밌게 사세요.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아이와 마주하는 그 시간 동안 엄마도 아이도 미소 지으면서 재밌게 사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많이 웃어주세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사랑한다고 서로 속삭이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아이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품에 아이가 쏙 들어올 때,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힐 수 있을 때, 아이를 들고 오래도록 안아줄 수 있을 때,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마음껏 후회 없이 안아주고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 제목, 하지영 건국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님이 쓰신 제목인데 여기에도 나온대요. 완벽한 엄마가 완벽한 부모야말로 최고의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빈틈을 인정해주고 사랑스럽게 봐주자 라고 말이죠. 접은 곳이 많아서 다 소개를 해드리면 이걸 막 다 읽어드릴 것 같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엄마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다. 아이의 자존감은 엄마의 자존감과 비례한다. 자존감 높은 엄마를 보고 자란 아이가 자존감 높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 아이들에게도 엄마 칭찬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엄마 오늘 뭐 잘했어? 엄마가 해준 것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해주는 그 말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소개해드릴 것이 많은데 이건 정말 공감해요. 우리가 헨리 워드 비처가 우리가 부모가 됐을 때 비로소 부모가 베푸는 사랑의 고마움이 어떤 것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집에 있어 보니 그리고 내가 직접 집안일을 해보니 이제 알겠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또 엄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고 희생하셨는지 말이다. 맞습니다. 저도 일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지금 아이 키우는 게 1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엄마가 힘드신 거 엄마랑 시어머니랑 막 키워주셨는데 엄마 힘드신 거 당연히 알았죠. 근데 내가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끝이 없고 젊은 나도 힘든데 엄마는 더 힘드셨겠죠.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해주시랴.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업그레이드 맘이 되는 3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는 운동이에요. 운동, 그리고 경제 공부, 2번째는. 3번째는 독서를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이죠. 운동하면 내 몸이 달라지고, 그래서 운동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네, 이렇게 독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도 경제 공부를 엄마가 하면, 부수적인 부수입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3가지였는데 딱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우린 다 똑같이 엄마다. 우린 다 똑같이 일을 한다. 장소가 집이냐 회사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난 이제 더는 워킹맘과 전업맘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똑같이 다 일하는 엄마이기 때문이다. 공감합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신조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은 더 이상 회사라는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 나는 역시 주로 집에 있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일하는 엄마다. 이제는 워킹맘을 할까 전업맘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이미 자신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내가 내린 결정에 의심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러니 일하는 엄마로서 우리의 아이에게 나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고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 말 적어놓고 싶어요. 나는 우리의 아이에게 나를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고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시작한 이유도 운동을 막 헉헉거리면서 말해가지고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뭘 배우게 할 거냐.
맨날 말은 말은 좋죠. 근데 해내는 나가 되고 싶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겠죠. 무엇을 배우게 할 건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건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사회활동하는 엄마를 좋아한대요. 봉사활동을 하건 지역사회의 일을 하건 우리 엄마가 집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을 해야 된대요. 즉 자녀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며 배우니까요. 워킹맘이냐 전업맘이냐를 가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를 것이냐. 나의 꿈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성장하는 엄마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아이 또한 평생 배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끼는 아이로 성장할 것임이 틀림없다. 오늘 뼈 때리는 말들, 정말. 아이에게 교훈을 주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100마리 말을 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 옛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최고의 동기부여가인 동시에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네, 마지막 이 말을 소개하고 끝내고 싶어요. 오랫동안 워킹맘으로도 지내보고 전업맘으로도 지내보았습니다. 내 결론은 엄마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일, 나의 가치를 찾는 일,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 가치를 찾는 일, 그리고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도 본이 되는 엄마. 오늘 함께 사랑하되 애쓰지 말 것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말고도 이렇게 많은 내용이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굉장히 쏙쏙 다 담겨있거든요. 꼭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에 밑줄도 그으시고 적어도 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또 저는 요즘 한 달 살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책 한 달 살기를 하면 어떤가 생각해봤어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깊이 읽고 싶어가지고 깊이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책대로 살아보기, 책 한 달 살기 해보고 싶어요.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될지 제가 먼저 해보고 자리를 잡으면 함께 공유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 책 깊이 읽으면서, 그 아바라님도 말씀하셨죠. 책을 그냥 많이 읽는다고 내 삶이 변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휘발되고 없어지면 그냥 그 시간에 그랬지 좋지 하다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근데 정말 그래서 1독 1행도 나오는 거고, 한번 읽었으면 단 한 가지 이 책에서 주옥 같은 말 진짜 많아도 내가 실천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살아갈 한 가지 말을 붙잡고 하나라도 사는 경험이 결국 나를 바꾸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또 좋은 책 들고 오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고 싶으신 책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댓글에도 남겨주시고요. 소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